안녕하세요, 봉사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8월 11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늦게 올린 이유가 요 내용을 좀 보고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이 CPI가 이번 분기에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8.5가 일단 나왔다고 속보가 떴어요. 근데 8.5가 맞겠죠. 맞는데, 일단 전망치가 저번 달에 이제 9.1이었고, 그보다 조금 낮게 나와서 소폭 8.7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8.5가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 미친 듯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게 선물이 요거 발표되기 직전 한 9시 28분? 이때까지만 해도 플러스 0.5%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냥 나오자마자 불꽃 반등 이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갑자기 미친듯이 이렇게 여기서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러면 비트코인도 좀 궁금한데, 자, 비트코인 한번 봐볼까? 역시나 비트코인도 불꽃 반등을 주고 있어요. 15분봉상으로 2.8%짜리. 와, 이거 뭐 이 매물대 이런데 뚫으면은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하겠는데, 이런 또 알트들이 또 신나겠죠. 뭐 이게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비트코인도 좀 심각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고점까지는 못 오겠지. 설마 이거 뭐 한 방에 5% 이상 올릴 것 같진 않은데 반응이 뜨겁네요. 이러면 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냥 거래량 없이 이렇게 떨어지면 좋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어제 영상을 마이크가 안 들어갔는데 요 갭라인을 지켜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수 얘기하면서. 이러면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 다행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다행이긴 해요. 요 갭을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문제는 다행인 걸로 끝나서 여기 추세가 살짝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박스권 요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850포인트 다시 찍으러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요즘 제가 어제 제목에 달았듯이 나만 어려운가? 장이 나만 어려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어려운지.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제 시풀자가 제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설명도 잘하고 하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저만 어려운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지수는 한 달 가까이 지금 막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이 구간까지는 괜찮았는데, 바이오들 막 이거저거 막 재료 막 엮으면서 괜찮았는데, 달고 달아서 그런지 요 구간에 오니까 와, 진짜 뭐 지수는 좋은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반등, 떨어질 것 반등 이러는데도 뭔가 할 게 없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요 근래. 그리고 원칙 매매 한다고 했던 뭐 이런 것들,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얘는 좀 악재성이 떨어진 것도 하지만 비덴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여기서 저 요거 지켜주는 거 보고 여기는 안 깰 줄 알았거든요. 물론 거래량 없이 깨가지고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원칙을 좀 잊으니까 바로 그냥 뒤통수를 그냥 후려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야, 결국 길게 보면 이 자리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자리다. 앞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시간에서 더 밀렸는데 전고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시간에서 밀리는 건 늘 얘기하지만 별로 상관없습니다. 전고점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 좀 길게 보면은 이제 좀 역배열 추세여서 좀 그게 문제긴 해도 이런 게 문제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종목 보고도 KPF 보고도 조금 멘붕이 좀 왔던 게, 보시면은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을 볼 때, 종목을 볼 때 어쨌건 정배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정배열. 기본적으로 정배열, 신고가 요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별로 후회가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아침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음봉매매니까 5일선 첫 자리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8,900원 미치면 산다. 근데 시가가 8,840원이잖아요. 당연히 사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거 안 했습니다. 안 했어. 원칙을 어겼어요. 세종 메디칼도 마찬가지고. 세종 메디칼도 어쨌든 들고 가면 되는 자리거든요. 문제가 없는 자리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상하게 자꾸 밀려. 그러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뭐 여기는 그렇다 쳐. 여기까지는 괜찮다 치는데 오늘도 자리 이렇게 안 주는 거 보고 참.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온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사실. 장기평선 근처고. 그러니까 사실 몰빵만 안 쳤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자리고 오히려 반대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훨씬 높거든요. 훨씬. 한 굳이 따지자면 한 8대2? 여기서 요걸 시가를 깰 확률이 2라고 치면 올라갈 확률이 8 이상은 돼요. 근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 저도 손이 안 나가요. 지금도 사도 되는 자리예요. 세종메디칼은 여전히 괜찮은 자리인데 코로나가 어쨌든 뉴스가 15만 명으로 일단 늘었어요. 근데 이제 홍수 그런 거에 갇혀 그런 이슈에 갇혀갖고 지금 휴가철 끝나고 이슈들이 좀 이제 없어진다고 하면 하루 이틀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지수가 좋아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안 튀어서 그런 거지 이게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한국BNC는 오늘 조금 반등을 줬거든요. 한국BNC 뭐 진원생명과학도 살짝 돌렸네.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반등. 그러니까 늘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강한 종목들은 대부분. 수젠텍도 좀 밀렸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자리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장이 막 어렵다 생각되니까 이런 거에 손이 안 가고 자꾸 이제 주력 테마 해야 되겠다 라고 아침부터 이제 휘림 필두로 이런 종목들을 건드렸는데 여기에 휘림 막 보면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거는 네옴시티가 어찌 보면 11월 달에 일단 재료가 있으니까 좋은 건 그 종목들이 많이 붙였어요. 3일기업공사라든지 뭐 태영건설 이런 애들이 붙더라고요. 태영건설 우는 오늘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좀 많이 매매를 했거든요. 얘가 이렇게 가는 거 보고 해갖고도 이렇게 밀려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여기 막 이렇게 저점 깰 때 첫 번째 깬 자리니까 손절 안 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상한가에서 수익 실현 못하고 여기서 대충 수익 실현하다가 이게 깰 때 자동매도 걸어놨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얘가 상한가를 좀 그렇게 가졌으니까 엄청 복잡하게 얘만 축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런 수익을 좀 많이 봤는데 이제 얘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 이렇게 미는 거 보고 역시 잡주는 잡주다. 결국 거기서 힐림은 근본적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치고 올리고 시간에서 좀 떠긴 떴거든요. 근데 보니까 힐림부터 다뤄보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는 여기 이 매물대들을 지켜주려고 해요. 갭을 떴고 그래서 9,100원 여길 지켜줬으니까 사실 종가 베팅을 좀 종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에서 떴으니까 시간에서 뜨면 조금 보수고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가격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못 맞추겠어. 시간을. 그러니까 저도 이 종목이 여기 왔을 때 관심 종목 다루면서 이제 이걸 첫 자리로 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좀 확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더블탑을 찍은 상황인데 이건 더블탑으로 보기 어렵고 이제 계속 저항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좀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다. 그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장기평선 근처까지 해가지고 좀 크게만 좀 시간만 좀 드리면 돼요. 대신에 이거 10월달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날아갑니다. 꼭 여러분들 이런 거 정별 종목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별 종목들을 놓치지 마세요. 좀 힐림은 조금
종목이 좀 약간 안 좋은 게 있는데 매물대가 이 더블탑 이게 저거여서 그렇구나. 대장주 교체를 할 수도 있어요. 3일기업공사 막 이런 걸로. 근데 얘네들은 역배열해서 이렇게 매물대 이렇게 맞고 한 종목들이고 결국 히림에 돈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로는 히림이 결국 낫다. 그래서 9,000원대 정도부터는 충분히 모아가서 매수를 해서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서 갭이 떠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개파락했으면 사서 이렇게 좀 지켜보자라고 들고 가자, 계속 들고 가자 그 얘기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대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좀 본격적으로 얘가 대장준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서 서브 관련주들이 이렇게 붙으니까 그런 건 좀 좋다고 봐요. 3일기업공사가 오늘은 당장에 일단 대장주를 했긴 했는데, 야, 이것도 아침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요. 예, 제가 바라보던 요 자리를 또 깼고, 그래서 요 자리를 깼는데 깨고 반등 주는 척하고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종목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도 테마랍시고 아침에만 잠깐 반짝하고, 요새는 진짜 장중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내일 부동산 관련 테마들이, 일단 상한가부터 보면 세비캠이 어쨌든 재료를 자, 요런 재료인데, 이거보다도 장중에 붙은 건 요거예요. 요거 요게 제일 유효했는데, 어딨냐, 제2의 에코프로 될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차트가, 그러니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온 놈들은 되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온 놈들. 제 78,000원, 77,000원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찍었지? 이거? 요 자리인데. 여기에. 지지저항 있었던 저항, 예, 저항, 거기를 이제 돌파하고, 강하게 돌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단타를 치더라도 항상 좀 이렇게 거래대금이랑 이런 걸 좀 체크해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보다 이제 거래대금 더 나오면은 그 자리가 이제 돌파 확실하다. 거래대금 믿고 하면 되죠. 이런 자리에서. 근데 길게 보면 되는데, 뭐 저는 그래서 요 종목 일단 돈 조금 있어서 상단을 하긴 했는데, 병신이겠지. 이 종목 상따에서 상이 풀렸으면은 이걸 사야 되는데 MPC 우를 또 사가지고는 뭐 좀 질질 끌려가고 있긴 합니다. 저 진짜 여기서 샀는데도 반등이 1도 안 주더라고. 와, 내일 조금 세비캠이 갭이 뜨면 조금 따라갈 것 같긴 한데,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역시 MP 테마에서 이제 좀 쫓겨난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성일하이텍이 무거운데도 수급 느낌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들은 사실 이제 세비캠이 대장을 할 것 같고, 왜냐면 시총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시총. 성일하이텍이 1조다 보니까 얘는 수급 관련이어가지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개인이 잘 안 붙어. 그러니까 세력이 잘 안 붙어요. 그 대신 세비캠은 이제 그 4천억, 그러니까 상한가를 쳐서 4천억이고 한 3천 몇백억 이 정도밖에 비교적 작으니까, 그 근본이고 어쨌든 폐배터리 쪽에서 근본이고 하니까 세력이 작업을 치기에는 얘가 더 좋죠. 그래서 일단 내일 보시면은 이제 91,000원 위에 뜨면 91,000원 여기부터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종목 어쨌든 이제 대금이 강하게 붙었으니까 내일 더 강하게 붙으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청담 글로벌이나 루닛 보듯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음봉 이렇게 시가 깨졌을 때 좀 좋게 봤는데 이걸 매매를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제대로. 여기 그 상장 시초가를 돌파할 때 좀 좋게 보고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저기 막 그 사우디 네옴시티에 막 완전 쏠려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장이 어지러우니까 오전에 주도 테마 할 것 같은 종목들이 주도 테마를 못 하더라고. 그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좀 이 종목은 91,000원에서 갭이 별로 안 뜨면, 마찬가지 성일하이텍하고 MPC 얘네들을 보고 5% 밑으로 뜨면은 이제 얘를 매수하고,
얘가 뭐 10% 이상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성일하이텍 위주로 좀 보셔서 하시면 되는데, 뭐 10% 이상 뜨면은 어쨌든 뭐 다른 종목이 크게 그거 안 하면 분할로 이제 좀 매수를 해가지고 좀 가져가셔도, 뭐 10% 이상 뜬다 그러면 15% 20% 보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돈이 본격적으로 좀 붙었고, 그래도 2천 몇백억 붙었으니까 2,600억. 오늘 금양이 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얘가 장중에 이제 좀 늦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양한테 대금이 다 뺏겨가지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상한가에 갔으니까 강한 종목이라 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베터리는 사실 이런 종목은 그 테마 자체가 대테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자극적인 600조, 700조 시장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600조 시장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장할 게 뻔해 보이는 적이고, 얘도 나중에 수급주가 될 것 같아. 얘도 수급주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적이 좋아. 얘도 좀 그 좋은 회사라. 근데 단기간에는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갈 거 없어가지고 이런 애들이 갈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약간 룬인 느낌으로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따상간 상태라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을 때마다 이제 좋을 것 같고. 갤럭시 뉴스 엄청 뜨네. 제가 오늘 요즘에 이제 이걸 펴고 그 중간사 뉴스 전체를 펴고 보는데, 와, 갤럭시 뉴스 엄청 뜬다. 갤럭시 뉴스는 이제 그 제가 테마에 정리했나? 휴대폰. 내일 갤럭시가 조금 뉴스가 좀 갈 수도 있어요. 아이씨, 정리해놓고 보기 싫다 해가지고 뺀 거 같네. 에이, 정리 다시 해놔야겠다. 그러니까 갤럭시 뉴스들은 KH바텍 이거라든지. 근데 얘네들 어려워요. 수급 이거 종목 상태는 세종 아이씨, 정리 좀 해야 되겠네. 밤중에 정리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좀 알려. 근데 얘네는 사실 진짜 어려워. 진짜 후반형이고, 이때 올라갈 때도 정말 어려웠어요. 정배열 만들어 주면은 이제 만들면 되는데, 쟤네가 뭐 어떻게, 물론 흥행할 것 같긴 해요. 이 폴드 시장 얘가 특히 이뻐가지고, 그 플립이 이쁘니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플립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어그로도, 그러니까 그 노이즈도 있긴 한데 좀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뉴스가 저렇게 뜨니까 세비캠 필두로 좀 이렇게 내일 보시면은, 갭이 뭐 별로 안 뜨면 이제 만약에 개파락 한다 그러면은 사서 뭐 91,000원 일단 팔고 나머지 지켜보고 그렇게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시스템 매매는 이제 비덴트는 이제 시간에 조금 반등 줬는데, 저는 이런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요 시가 갭을 깨고 여기 갭 좀 했는데, 일단 대금은 줄었고, 지금 전환사채 막 어쩌고 이것 때문에 막 개인들만 갖다 던지는 거지. 저는 이런 자리가 정말 좋은 종목, 강한 종목이 5천억이 들어갔어요. 6,600억. 윗꼬리가 물론 달렸지만, 제가 피코그램 때 얘기했죠. 절대 한 방에 못 죽인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도 요런 봉에 N자형 파동을 쏘는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게 나와. 그러니까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자리다. 제가 이런 걸 정말 사고 싶은데, 저도 원칙을 어기는 게 정말 아쉽죠.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제가 그걸 못 지키니까. 요 종목도 이렇게 그 사실무근 뉴스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어제 요 종목 별로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애플 쪽은 원래 맨날 그런 뉴스가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이선 보고, 요것도 이제 장기평선 근처고, 얘도 정배열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 추세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금이 좀 이론에 좀 더 많이 붙어가지고 이론 쪽이 좀 더 좋아하는 보여요. 이론 쪽이 좀 더 좋아하는 보이는데, 어제 이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단기간에는 한국정보 얘가 한데 결국 이로운이 대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많이 해먹어서 조금 이렇게 매집의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약간 매집의 구간인 것 같으니까 저는 주로 그래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로운이니까 이로운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저 애플페이 뉴스는 어쨌든 이로운은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엮어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뭐 안철수를 엮든 뭐 최재형을 다시 엮든 갈 수 있어요. 그 내일 당장에 이제 자연환경 뭐 이런 거 건설주, 동신건설, 뭐 번영건영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자연환경 오늘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시간에서 6%나 떠가지고 아이 보내줘야 돼요. 6%나 떠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6% 뜨면은 여기서 왜 6%면 얼마야? 애매하네 진짜. 저는 요 갭 구간에서 일단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어요. 갭 구간에서. 종목들이 어렵더라고. 일단 강남 친수 뭐 이걸로 이렇게 했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내일 이제 그 11일날 발표되거든요. 또 저거 부동산 관련 공급으로 그 관련으로 이제 좀 부각되지 않았나. 웹스나 이런 것들이 오늘 안 움직였는데 얘도 이제 그쪽으로 해서 부각될 텐데 안 움직이네요. 동신건설, 범영건영 뭐 이런 애들. 어제도 제가 영상을 이딴 식으로 남겼는데 얘도 갭 구간 이렇게 좀 지켜주고 있네. 범영건도 좋아 보이네요. 얘도 사도 되겠다. 하지만 제가 진짜 주도주 테마를 좀 잡고 싶어가지고 요즘 좀 무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금양은 미친놈이니까 진짜 오늘 이놈이 이렇게 대금 붙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힘들더라고. 얘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뉴스가 없어요. 진짜 차트는 엄청 좋고 진짜 막 너무 강하더라고. 여기서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아니다. 뉴스 없다. 끝까지 참았고요. 끝까지. 진짜 끝까지 참았어요. 근데 이 종목은 너무 강해. 얘는 신고가 영역에서 정말 그냥 죽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돌파가 됐으니까 뭐 요런 자리부터 다시 이제 5일선 밑에부터 10,000원 밑에부터 또 사가면 또 얘는 또 거하게 해먹을 것 같아요. 2차 파동을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또 그리고 얘는 수소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수소 산업 쪽이 지금 조금 길긴 긴데 수소 쪽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수소도 좀 잘 봐야 되고, S퓨얼셀. 그러니까 이 수소 쪽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아무튼 요거 수소는 좀 오래됐고, STX 엔진이나 이런 거 보면 결국 이게 섹터, 이게 지금 수급 장세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결국 좀 따라 붙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고점 이렇게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거 좀 돌파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여기 박스권 매매하기엔 좋았는데 이 주력 매매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HS 얘는 뭐 권리락? 얘도 무상증자 뭐 이런 거 하나 보네. 얘랑 또 현대미포조선. 이거 왜 내 그림 그린 게 또 이렇게 됐지? 원래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이렇게 바닥 지켜준다 이런 거였는데 그림 이상하게 됐네요. 아무튼 뭐 얘가 진짜 실적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은 것 같고, 결국 수급주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좀 수급주들은 길게 보면 좋죠. 길게 보면.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야, 멋있네. 지금 수급주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지수 좋고 수급주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런 말이 생겼어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태양광, 2차전지, 방산, 이방, 원, 이방, 태조, 태양광, 조선업, 2차전지, 방산, 원자력. 그렇게 붙었거든요. 그런 섹터들에서 좀 노는 게 좋긴 좋습니다. 수소 쪽도 결국 좋을 것 같은데, 수소 지금, 미국 쪽은 벌써 불 붙었거든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로보틱스.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이 여기 또 전고점 오면은 사야 될 자리라고 봅니다. 진짜 종목이 안 좋네, 진짜. 신고가 간 놈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 대금도 많이 붙었는데. 로보틱스도 사야 될 자리. 그러니까 삼성 그 사면에 또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종 부회장이 사면되면, 뭐, 오늘 또 삼성 스펙 6호가 좀 이렇게 됐는데, 그 뉴스로 이렇게 어떻게 또 튈 수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괜찮다고 봐요. 죽을 때 대금 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요런 자리부터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중심도 일단 찍어줬고. 요즘 확실히 눌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리에 안 주거나, 아니면 줘도 더 내리거나, 어렵더라고요. 이 대명에너지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보면은 깼다 반등 이쁜데, 그러니까 대명에너지도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렵네요. 근데 얘도 하나솔루션 우도 많이 해먹어서 그렇지, 에너지 쪽은 대명에너지 여전히 좋게 보고, 계속 일동제약, 일동홀리스는 갭 두고 밀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오히려 근데 요런 자리부터는 반드시 다시 또 사도 되긴 돼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홀딩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우니까. 그 더구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얘 좋게 보이거든요. 얘 진짜 좋게 보여. 얘도 사서 모아가면 얘 정배열 만들 것 같아요. 얘 정배열 만들 것 같아. 좀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단타를 할 거면은 주도 테마 또 봐야 알겠지만,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이재용 그 사면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CPI가 선물 잠깐 좀 더 볼까요? 선물 좀 더 찾아봅시다. 비트코인 조정받고 다시 올릴 것 같아요. 선물도 좀 조정받고 있고, 이제 본격 장 들어가면 또 모르죠. 막 3% 4% 막 이렇게 갈 것 같진 않고, 떴다가 조금 막 밀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기름이 $90, $80 요 근처에서 놀고 있으면 정말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보이고, 원칙대로 해보시자. 원칙대로. 그 원칙이 결국 돈을 벌어주더라. 원칙대로 하되 시간을 조금 투자하자. 노토스도 지금 되게 위험한 구간인데, 항상 이런 구간이 제일 기회였다고 봅니다. 지금 6,670원이 최저가잖아요. 거기 다 왔어요. 6,670원에. 이럴 때야말로 말로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 노토스도 오히려 매수해서 좀 지켜봐야 될 자리.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좀 뼈대가 없는데, 지금 저도 좀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금 제대로 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제 현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많이 흔들리는데, 차도 문제고 지금 몸도 안 좋고 막 파산을 해야 되니 많이 막 그러고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시 힘내서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좀 며칠 좀 헤매더라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 세종메디컬, 앞타바이오, 비덴트 이런 거 음봉 매매 하시고, 노토스 그대로 잘 지켜보시고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툼에 떨어지면서 대금 붙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런 걸 좀 뜬금없이 항상 이렇게 주잖아요. 시세를 이렇게 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림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엄청 좋은 대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기에 속하니까 그냥 천천히 들고 가시라. 계속 들고 가시라. 언젠가 만 원도 넘고 여기 11,000원 이런 것도 그냥 넘고 15,000원 이렇게도 갈 확률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언제가 됐던 뭐 10월달 11월달 그 근처 어간에 또 기대감을 쭉쭉 올라가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물방도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정배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